음양오행과 주역 그리고 명당 제31회 상나라 건국. 하나라의 마지막 왕궐이 상나라의 탕왕에게 멸망되면서 하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상나라의 시조 설. 자, 이제 상나라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설은 상나라의 시조로 여겨지는 전설로 전해지는 인물이다. 자설이라고도 한다. 사마천 사기에 의하면 유용씨의 딸이자 제국의 차비인 간적이 수용을 하고 있을 때 제비의 알을 먹어서 태어났다. 또 요해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 설은 성인이 된 후에 우의 황하치수를 도왔다. 수는 설의 업적을 평가해 사도로 임명하고 상에 봉하였으며 자라는 성을 주었다. 다만 시경에는 요가 상에 봉해졌다고 쓰여져 있다. 사마천의 사계에 나오는 가계도를 살펴봅시다. 상나라의 가계도. 소전씨의 후손과 헌원. 사마천의 사계에서는 고대사의 모든 영웅 호골들이 상기와 같이 헌원의 후손으로 조작 정리되었습니다. 고구려 신라 가해가 헌원의 후손이라는 얘기 들어는 보셨는지요? 이것이 바로 동북공정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상나라의 시조설을 난생신화로 주작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나라의 시조설은 과연 우리 역사 속에 누구였을까요? 신라의 박혁거세. 신라 신토 또는 새로운 신토의 의미. 신씨 개천의 부도는 불도, 박달, 박탈, 배달, 백두, 불타, 부처, 불토, 쇠토, 서울, 수토, 수메르, 수마울, 화다, 화도, 화도로도 불렀습니다. 한자로 표기하면 천부하시, 신씨, 신도, 힌두, 인도, 신토, 신터, 신타, 신라가 됩니다. 개천이 있었던 경도인 서울을 신씨, 신도, 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우천왕시대 개척한 왕부의 부도인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을 신도라고 합니다. 경주의 군명 신라는 원래 신라를 관중의 신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박혁거세. 한국사 신라의 시조라고 하는 박혁거세의 밀양이 바로 상나라의 시조 설이 봉지로 받은 상땅으로 상나라의 설이 바로 박혁거세입니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실력자가 바로 아리안 X입니다. 왕호는 고서간 박씨의 시조이며 일명 불군해라고 한다. 비는 사량 출신인 아령 부인이다. 고조선의 멸망과 잇따른 북방의 정치적 격변 등에 따라 유이민의 파동으로 남부지역에는 많은 소국이 형성되었는데 경주 평화를 중심으로 금량, 모량 혹은 사량, 본피, 한지, 습비 등 6주의 후예들이 사로국을 형성, 양산촌, 고촌, 진지촌, 대수촌, 가리촌, 고야촌 등 6개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천종 소벌공이 양산기승 나정교 숲속에서 큰 알을 발견했는데 알송에서 어린아이가 나와 이 아이를 길렀다. 그의 나이 13세가 되던 해 육촌의 촌장들이 그의 출생이 신이하다고 하여 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나라 이름은 설아볼이라 하고 즉위와 동시에 알령을 왕비로 맞아 들었는데 알령은 사랑촌의 알령정가에 출현한 계룡이 그 왼쪽 갈비에서 탄생시킨 용녀라고 합니다. 즉위 후 왕비와 함께 육부를 놀며 농사와 양잠을 장려했으며 서울을 금성으로 정하고 성을 쌓았다. 죽은 뒤 담암사 북쪽에 있는 사릉에 장사 지냈다. 박과 같이 생긴 알에서 나왔다 하여 박이라는 성을 붙였으며 혁고세는 이름이 아닌 존호로 불군해라고 한다. 이는 혁을 뜻으로 읽고 거를 음으로 읽는 불구와 세를 뜻으로 읽는 내를 합한 것으로 불귀인의 즉 밝은 세상의 뜻이다. 상기 박혁거사와 관련되는 지명 중 알령부인의 고향 사량, 경주, 양산, 설아볼, 금성, 사릉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사량, 경상도 고성의 진보를 인용합니다. 사량 도진, 도중에 있었는데 진주 고량현으로 옮겼으며 이곳에는 만호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량이 고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고성의 군명을 고자고주 철성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철원의 군명이 철성, 동주, 창원이라고 합니다. 철성이란 관중의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으로 아령부인이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경주, 서라벌. 우리는 역사 속의 경주에 대해 너무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경주의 정체를 살펴봅시다. 경주, 경산, 경운, 경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군명을 살펴보자. 경상도, 경산의 군명을 장산, 옥산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원의 군명을 공주, 광주, 추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흥의 군명을 공성, 광성이라고 합니다. 공주란 이곳이 공씨가 개출된 곡부이며 옥산이란 신식의 진의 무대 금강산이 나무가 없는 돌산으로 반들반들하다고 해서 옥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주의 지역 범위가 경도인 서울의 동부인 동경에서부터 관중의 박토에 노나라의 지역까지의 개념입니다. 경주는 경도인 서울의 동부에, 노나라의 곡부는 관중에 있었습니다. 경주의 군명 서라벌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고에서 나라는 땅을 의미하는 원국, 성주 등과 동일한 의미로 서라벌이란 서땅이라는 의미로 이것이 바로 삼국지의 서주로 서씨가 개출된 곳으로 이것이 또한 달성입니다. 양산, 박격거세가 태어난 양산의 제명도 살펴봅시다. 양평과 영어는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있는 산이 양산이고 하천이 양천입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을 공암, 제양, 파릉, 양평, 양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양이란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지명으로 금강산과 한라산 일대의 관중지역을 박땅인 양땅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공암이란 곡부에 있는 바위이기도 합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을 염주, 온주, 오원, 양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공암이란 곡부에 있는 바위로 경주와 동일한 지역이며 경기도 양천과 황해도 연안은 양원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양원에 있는 산이 양산이고 하천이 양천이 됩니다. 충청도 온양의 군명을 온창, 온천, 탕정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신창의 군명을 온창, 굴직, 기량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 온주와 충청도 온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온양의 군명 탕정이란 이것이 제후국 상나라와 탕왕이 관중의 황제국 하나라를 멸하고 황제국 상나라의 수도를 건국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제안, 용후, 성성, 대령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안과 황주의 군명 제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황주란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양천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성산, 현북쪽 1, 2시점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성천의 군명을 성주, 송량, 다물, 절범부여, 비류라고 합니다. 성주에 있는 산이 성산으로 성천이란 천조가 있었던 개경의 이름인 성도에 있었던 하천이기도 합니다. 박격고세의 고향 양산은 관중과 경도인 동경의 가운데 있었던 산으로 동경 지역에 있었던 밀양이 바로 상나라의 시조 설이 봉지로 받은 상땅이며 이곳이 경도의 박터인 박이었습니다. 밀양 박씨의 시조 박격고세의 고향 양산이 바로 상나라의 시조 설이 봉지로 받은 상땅입니다. 박격고세가 바로 상나라의 시조 설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박터를 박이라고 하고 관중의 왕부의 부도 박터를 박이라고 표기합니다. 계룡, 박격고세의 정비 알령부인이 계룡이 그 왼쪽 갈비에서 탄생시킨 용녀라고 했습니다. 용이란 천황 상제로 알령부인이 천황님의 따님으로 당군왕검 하우인 김수로왕의 정비 호황욱, 박격고세의 알령부인이 모두 천황님의 따님이셨던 것입니다. 금성, 박격고세가 서울을 금성으로 정하고 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이곳 금성이 바로 관중의 제왕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리지 신정동국 여지승남에서는 현 강원도의 금성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현 경주 밀양에서 강원도로 점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나라의 도성 관중의 금성 양성을 상나라의 설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라의 도성인 양성이 부도성인 박성이며
금성입니다. 사릉, 박격고세가 묻힌 사릉의 지명을 살펴보면 사산에 있는 농어가 사릉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충청도 직산의 군명을 위례성 사산이라고 합니다. 사산이란 박격고세의 무덤이 있었던 사릉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충청도 직산의 건치현역을 인용합니다. 본시 위례성으로 백제의 온주왕이 절본 부여로부터 남쪽으로 와서 나라를 열고 여기에 도읍을 세웠다. 뒤에 고구려에서 이곳을 사산현으로 만들었고 신라에서도 그대로 사산연으로 하고 백성군의 영현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성을 하남 위례성이라고 합니다. 하남은 관중의 지명이며 위례란 위리 비리 부리 부리의 관중의 박터로 제 왕의 성 한성 국내성을 부리성인 위례성이라고 했습니다. 박씨의 유래. 조작된 역사에서는 박격고세가 박과 같이 생긴 알에서 나왔다고 하여 박이라는 성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이 탄생한 성씨의 기본은 그들이 봉지로 받은 땅과 100% 관련이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박씨가 개출된 지명을 밝혀봅시다. 경상도 창녕의 비고 중 진도를 인용하면 박지, 꼭진, 박진이라고도 하고 서쪽으로 심리인데 의령과 동한다고 했습니다. 박이라는 땅에 있는 포구가 박진입니다. 이곳이 경상도 창녕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하나라가 건국된 신시계천의 무대 천조가 있었던 샤카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의령의 진도를 인용합니다. 박진, 동북으로 50리에 있는데 창녕편에 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의령의 군명을 장함, 의춘, 의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양산의 군명을 양주, 의춘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덕원의 군명을 의춘, 의주, 의성, 춘성, 천정, 용주, 동모, 덕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양산, 의령과 함경도 덕원은 의춘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의춘은 진시황제의 아방궁에 있었던 관중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박씨가 탄생한 밀양의 지역을 추정해 봅시다. 상기에서 천조가 있었던 개경의 창녕 근처에 박씨가 탄생한 밀양이 있었고 이 밀양이 왕부가 있었던 관중과 통한다고 했습니다. 개경과 관중의 가운데 지역에 밀양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 밀양이 바로 고려의 송악이 있었던 상나라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라의 기반 지역이었던 천조가 있었던 창녕의 개경서울 성도와 왕부의 중심 관중의 중간 지역이 천황님이 계셨던 경주로 이곳이 상나라의 설인 박격고세의 무대였습니다.